트위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윗컨설팅 임동진입니다. 2021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제도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금소법을 약칭하여 부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금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금소법이 포함하고 있는 핵심 내용, 마지막으로 법 시행에 따른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등의 준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소법 제정 경과와 법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법 체계를 개선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키코 사태를 겪고 난 후 금융위원회가 2011년 11월에 최초의 정부안을 입법 예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법 예고된 후에도 2012년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사태, 2013년 동양증권 회사채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9대 국회부터 여러 법률안들을 가지고 금소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있었으나 매번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게 됩니다.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동안 발의되었던 주요 5개 법률안들을 종합하여 2019년 11월 25일 현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어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3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24일 공포하게 됩니다. 최초 입법 예고 10년 만인 2021년 3월 25일 시행되는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소비자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소법이 별도의 기본법으로 제정되었고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부터 공포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인 4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매 회기마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던 이 법안들이 2019년에 들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융환경 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찾을 수도 있겠으나 2013년 동양증권 회사채 사태에 이어 또다시 2019년 하반기에 DLS 사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해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현행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펀드 상품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융정보 비대칭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불건전한 영업 폐기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위헌 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2019년 사태와 같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위법한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도록 한 금소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소법이 포함하고 있는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핵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판매감독국장의 설명을 인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가게에서 수박을 한 통을 산 후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수박 속이 썩었다. 이때 수박의 배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원산지 농부인가? 판매한 주인인가? 구매한 소비자인가? 분쟁 조정위의 결과는 가게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설령 가게 주인이 수박의 상태를 모르고 팔았다고 해도 물건을 팔 때는 썩었는지 정상인지 확인하고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 과거에는 금융상품 판매사가 본질적으로 상품의 부실 등을 잘 모르고 팔았더라도 설명만 잘 했다면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었으나 라임 사태 이후 상품 자체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대로 판매했다고 해도 금융상품 판매사에게 책임이 100% 있다 라는 설명입니다. 즉, 이번 금소법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사의 책임이 전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금소법은 총 8장 6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소법의 주 핵심 변화를 4개 관점으로 구분 정리하였습니다. 영업규제 관점에 6대 판매 규제의 개정 및 통합, 소비자 권리 관점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감독 제재 관점에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분쟁 조정 관점의 형벌 강화 등입니다. 금소법의 핵심 변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금소법을 적용받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살펴보면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 파이낸셜 등은 금융관계법률상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관계법률상 금융회사 여부가 아닌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업자 등의 유형을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금융상품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즉,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의한 금융상품을 세 가지 유형으로 판매하는 자는 모두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감독기관의 감독 및 검사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 및 우체국 금융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둘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전체 판매와 개정에 걸쳐 규율이 제정되었습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게 하였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6대 판매 규제를 반드시 준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가 완료된 후라도 위법 또는 불법적인 부분 등이 발견된다면 청약 철회권, 위약계약 해지권 등이 신설되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현행 개별법상 산재되어 있던 6대 판매 규제 등 영업규제 관련 사항들을 금수법으로 개정 및 통합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적용되는 금융상품이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 규제가 적용됩니다. 넷째, 현행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금수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유형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 등이 판매하는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 상품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호금융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해당 기관의 감독 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번 금수법에 적용되지 않고 별도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징벌적 과징금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금수법에서 규정된 6대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제를 부여하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란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자 상품은 대출금, 보장성 상품 보험료, 예금성 상품은 예치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거래 규모가 크고 위반 정도가 클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징벌적 과징금제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얼마나 상징성이 큰 제도인지 이해가 필요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해 얻게 되는 수수료 수익은 대략 1% 정도인 1억 원입니다. 그런데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과징금 감경 요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불안전 판매로 인해 과징금이 최대 50억 원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과징금 계산이 수수료 수익이 아닌 거래금액 100억 원의 펀드의 50% 이내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수료 수익보다 50배나 많은 엄청난 금액을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권에서는 해당 기준을 거래금액이 아니라 불안전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을 통해 불안전 판매를 강력히 통제하고 완전한 판매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거래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수법 시행령에는 6대 판매 규제별 위반시 과태료 부여 기준이 정의되어 있고 과태료는 법인자와 법인이 아닌 자로 나누어 부여되어 있습니다. 과징금과 달리 적용 기준은
고객 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한 하나의 거래 단위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6대 판매 규제는 금융상품 유형과 금융소비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소비자 유형은 전문 금융소비자와 일반 금융소비자로 구분됩니다. 전문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 자산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상장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6대 판매 규제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